윤 정부와 국힘은 집권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들의 혹독한 질책을 받으며 2024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평론가인 정규재 씨가 보수가 망한 진짜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보수에 대해 저도 제 관점을 담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 정부 여당은 대표적인 한국 보수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적통임을 자처했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의 보수적 가치와 정체성을 전혀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하야로 민주당 장면 내각이 들어서며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구파와 신파라는 계파 갈등이 만연했고 사회 격변기인지라 민주당만의 강력한 리더십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틈을 타고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반공을 국시로 선포하며 권위주의적 부국 강변과 국가의 국민성 개조 등을 내세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라는 불법적인 정권 탈취와 1970년대 반헌법적인 독재 구조인 유신체제를 통해 극단적인 국가주의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시민사회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면 정부를 계승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승하고 새마을 운동을 신속히 추진해 단기간 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성과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적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9년 5월 13일 대구 경북 원로들과의 만찬에서 그가 이룬 근대화의 긍정적 측면에선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며 박 전 대통령의 경제성장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애초에 박 전 대통령과 출발부터가 달랐습니다. 이미 검사 시절부터 각종 사건 조작과 날조 수사를 해왔습니다. 최근 윤곽이 밝혀지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월성원전 수사 등을 비롯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정치검찰을 동원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있는 최고 권력에 앉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에만 몰두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부인 김건희의 위법은 무마시키면서 말입니다. 결국 현재 보수 진영은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보수가 중시하는 도덕성에 심각한 치명타를 입어 과거와 달리 참보수와 수구보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혼란하고 가난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고 독재를 했지만 애국 애족이라는 분명한 가치가 있었고 체계적인 경제계획 정책들을 통해 국가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 보수를 상징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조작과 날조 등 사기꾼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채 권력만을 탐하면서 대통령이 되었기에 보수의 상징성이 있는 박 대통령과는 아예 시작부터 비교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기대감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다 심지어 무능하고 무식하기까지 해 보수 지지자들이 평소처럼 보수라고 옹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덕성과 능력을 따지는 합리적 보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실망감으로 무관심하게 되거나 지지를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억지라도 부리기 위해 외려 반대급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집중해 악마화시키며 윤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보수의 기준이 파괴됐습니다. 즉, 윤 대통령과 국힘은 말로만 보수를 외칠 뿐 정작 보수의 철학과 사상이 없이 이것만 탐하는 행태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특히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국힘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2019년 국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게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친분을 맺고 있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부탁으로 윤대진의 친형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윤석열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국 때 마땅한 사람이 없자 언제 그랬냐는 듯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면서까지 법치를 중시하는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라 칭송하던 수구 언론과 발맞춰 윤석열을 데려왔고 결국 당선시켰습니다. 이런 자기 부정 속에서 윤 대통령을 바지사장 삼아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던 국힘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뒤통수 맞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아부와 아첨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핵관을 자처한 권성동을 비롯해 정권 눈치 보기 바쁜 장제원, 나경원, 김기현, 윤재옥, 추경호와 같은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홍준표의 경우 최근 김건희 불법을 덮기 위해 무리한 검찰 인사를 강행한 윤 대통령을 감싸겠다며 상남자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수를 참칭하는 윤 정부와 여당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비상식적인 자들이라는 것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참보수 정치 계승자가 사라진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안위 보장을 중시하는 1960년대 초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애국, 애족 가치를 선명히 드러내며 보수를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제공, 청년배당,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지급한 지역화폐와 공공일자리 11만 개 이상 창출 등의 정책들만 봐도 진정으로 민생을 살피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및 사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뚝심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할 때 김대중 당시 신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역 불균형과 급격한 도시화 등을 우려해 반대했고 오히려 당시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를 가뭄 대책비로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한 뒤 빠른 교통으로 이동 반경이 커지자 경제생활권이 넓어지고 관광문화 등도 확대되는 등 경제발전이 가속화됐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맡고 처음 무상교복을 추진할 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수구 언론이 득달같이 반대했습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는 정치인과 포퓰리즘이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재정 부족, 정치적 포퓰리즘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성남에서 중고등 무상교복이 시행됐고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 경기도 권역으로까지 무상교복 제공이 확대됐습니다. 이를 보고도 어찌 윤 대통령과 국힘이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보수 지지자분들이 이념에 좌우하지 말고 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인지를 정확히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과 국힘 등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현실과 동시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부터는 곳곳에 숨어있는 샤이 정통 보수가 전면에 등장해 이재명 대표가 좌우 균형을 가진 정책을 가지고 윤 정권으로 인해 피폐해진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합심하면서 참보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지지자 여러분, 윤 대통령과 국힘 그들은 절대로 보수가 아니라 나라를 좀먹는 수구 보수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명확히 분별해서 올바른 보수의 가치를 세우고 한국 보수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